와, 뜨거운 물로 기분 좋게 샤워 딱 끝냈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가렵기 시작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은요, 이 지긋지긋한 샤워 후 가려움증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아주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고요. 피부과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해결책까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시원하게 씻고 나왔는데 오히려 막 벅벅 긁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말이에요. 이거 절대 여러 번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랍니다. 사실 피부 전문가들이나 국가보건기관에서는요, 이 현상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몸이 보내는 좀 특별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네, 가장 첫 번째 핵심 원인은 바로 우리 피부의 피부 장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피부 장벽한테 뜨거운 물은 정말이지 최악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피부 구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벽돌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 피부 세포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벽돌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메워서 담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멘트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 피부의 천연 유분, 즉 피지인 거예요. 이 벽돌과 시멘트가 합쳐진 튼튼한 구조, 이걸 바로 피부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벽의 임무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우리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거고요. 둘째, 바깥에서 들어오는 각종 세균이나 자극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최전방 방패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뜨거운 물이 마치 기름때를 녹여버리는 용매처럼 작용해서 우리 피부 장벽의 그 소중한 시멘트, 즉 천연 유분을 싹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한 기사에 따르면 물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피부의 기름 성분이 훨씬 더 많이 씻겨나가서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건관한 장벽은 틈없이 빽빽하죠. 근데 오른쪽에 손상된 장벽을 보세요. 시멘트가 다 씻겨나가서 틈이 쩍쩍 벌어진 벽돌담 같잖아요. 저 틈으로 수분은 계속 날아가고 외부 자극에는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때부터 가려움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샤워하고 나서 가려운 게 그냥 건조한 수준을 넘어서요. 뭔가 피부에 오돌토돌 막 올라오는 증상이랑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거나 땀나게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확 긴장했을 때 피부가 꼭 모기 물린 것처럼 자잘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미칠 듯이 가려워지는 그런 현상이요. 만약에 내 얘긴데 하셨다면 콜린성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중심 체온, 그러니까 심부 체온이 단 1도만 살짝 올라도 생길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두드러기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뜨거운 물 때문에 체온이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원래는 이게 땀샘을 자극해서 땀을 내보내야 정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물질이 엉뚱하게 혈관 주변에 비만세포라는 걸 자극하는 거죠. 그럼 이 세포에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 팡 터져 나오면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요,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대부분 한두 시간 안에 저절로 싹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가려워서 참기 힘들다 싶으면 그 부위에 차가운 물수건 같은 걸로 냉찜질을 해주면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가려움증 없이 아주 건강하게 샤워를 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전문의와 국가기관이 딱 정해주는 목욕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 바로 물 온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해요. 우리 체온이랑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정도, 그러니까 40도를 절대 넘지 않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라고요. 우리가 샤워하면서 뜨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건 이미 우리 피부 장벽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온도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샤워 시간입니다. 아무리 미지근한 물이라도 너무 오래 하면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권장 시간은 딱 10분에서 길어도 15분. 이 안에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중심이죠. 질병관리청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질병관리청에서는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예방관리 수칙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민감한 피부를 가진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피부관리의 교과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전문가들의 권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더 깐깐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2008년에는 20분 이내였던 샤워 시간이 10분 내외로 확 줄었고요. 비누 사용도 2, 3일에 한 번에서 약산성으로 매일 씻으라고 바뀌었죠.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보습이에요. 예전엔 3분 이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목욕 직후 바로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즉각적인 보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가려움증의 원인이 샤워 습관 딱 하나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일상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요인들도 얼마든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도 가려움증을 확 악화시킬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바디워시나 비누에 어떤 화학 성분이 내 피부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깨끗하게 세탁하지 않은 침구 속에 있는 세균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혹은 특정 옷 소재나 심지어는 호르몬 변화까지도 피부 가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각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싹 모아서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3가지입니다. 첫째, 물 온도는 40도 이하로 낮추고 샤워는 15분 안에 끝내기. 둘째, 샤워 끝나고 수건으로 막 문지르지 마세요.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물기만 제거한 다음에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피부를 좀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순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피부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때밀기는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샤워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잖아요. 가려움이랑 싸우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